인간 호모사피엔스의 진화적 조상 화석은 전 세계에 몇 개나 발굴되었을까?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화석의 규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수천 명 이상의 개체, 낱개까지 포함하면 수만 점에 달합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6천 명, 이게 개체죠. 해당하는 화석이 발견되었고 뼈 한 조각, 이빨 하나까지 포함하면 6만 5천 점 정도가 된다. 즉 약 6천 명, 명이라고 부르는 게 좀 어색하네요. 6천 명의 화석이 발견되었다. 인류 조상이 고르게 발견된 것은 아니다. 완전한 골격은 당연히 드물겠죠. 이빨이나 턱뼈 조각이다. 초기 인류 700만 년에서 400만 년 전 화석이 매우 희귀함. 몇 개 안 된다는 거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400만에서 200만 년. 여기는 수백 명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루시라는 이분이 대표적이네요. 호모 에렉투스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네안데르탈린 가장 많이 발견됨. 그렇게 좀 오래될수록 적게 발견되니까. 최근 25에서 26 모로코에서 70만 년, 700만 년, 700만 년 전. 이게 가장 오래됐나 보네요. 인류 조상 화석이 모로코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시기의 공백을 메워주고 있다. 가장 오래된 건 아니고 이동 경로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최근에 발견된 거라고 하네요. 에티오피아의 치아 화석 280만 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호모 속으로 진화하던 그 중간 잃어버린 고리 단서를 제공했다. 즉 가장 오래된 인류 화석이 약 700만 년 전 정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한 6,000개, 6,000 개체, 6,000명 정도가 발굴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700만 년 전으로 인류 직계 조상을 언제로 가장 보고 있을까? 인류의 직계 조상이라고 하면은 과거로 몇 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나? 직계 조상을 사람 속 호미닌이라고 부르네요. 호미닌. 가장 오래된 직계 조상은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입니다. 대략 약 700만 년 전으로 보고 있고 침팬지와 인류 공통조상에서 인류로 막 갈라져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다. 그걸 지금 한 700만 년 전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투마이 발견한 지역 이곳인 이름이 이렇게 지었고요. 공식 명칭은 사헬란트로푸스 차덴시스. 2001년 아프리카 차드에서 발견된 화석이고 생존 시기가 이때쯤이고 별칭 투마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현지어로 삶의 희망. 직계 조상으로 분류하는 이유. 뇌용량은 좀 작지만 송곳니가 작고 직립보행을 했기 때문에 최초의 인류 직계 조상이다. 26년 1월에 업데이트한 걸 보면은 직립보행을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인류의 조상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다른 초기 인류 후보들 600만 년 전이면 이게 나오기 전까지 방금 투마이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얘가 가장 오래된 인류 조상으로 추정했겠죠. 580만 년. 점점 오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직계 인류 계보에 속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우리 호모사피엔스로 이어지는 직계인지 옆에 한 가지인지는 토론 중이다. 뭐 그럴 수 있죠. 이게 아버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직계들 중에 하나로 갈라져 나온 또 다른 인류 속 호미닌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유전자 분석을 보면은 침팬지와 공통조상에서 갈라지기 시작한 시점이 약 500에서 700만 전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약 700만 년이라는 유전자 분석으로도 대략 맞는다라는 모습이죠. 77만 년 전의 이정표. 그러면 어디서부터 인류의 직계 조상이고 어디서부터는 공통 조상인가? 그러니까 어떤 화석이 발견됐을 때 이거는 침팬지랑 인류랑 아직 갈라지기 시작하기 전 공통 조상이라고 보는 게 맞고 이때부터는 이제 인류의 조상이다. 여기서는 공통 조상이 아니다. 이걸 나누는 기준은 뭘까? 호미닌이라고 보는 결정적인 기준, 과학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본다. 첫째, 가장 결정적인 증거, 직립보행을 본다고 하죠. 대후두공, 이게 머리뼈에 있죠. 머리뼈에서 척수가 통과하는 구멍인데 인간의 경우에는 머리랑 척수가 거의 90도 각도,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얘는 서서 걸었구나, 직립보행을 했구나. 근데 이게 침팬지라든지
뭐 영장류 쪽을 가면 직각이 아니라 되게 각도가 줄어들죠. 그래서 엉거주춤 걷게 되죠. 골반, 무릎뼈 이런 것도 보면 직립보행을 했다. 발도 엄지발가락이 아치 구조가 생기고 엄지발가락과 다른 발가락이 나란히 걷게 된다. 이게 이제 모든 다른 영장류들을 보면은 마치 손처럼 발이 생겼죠. 엄지발가락이 각도가 되게 큰. 근데 인간의 발가락은 전부 다 앞을 보고 있죠. 엄지발가락까지. 송곳니가 퇴화했다. 침팬지만 하더라도 송곳니가 되게 날카로운데 인간은 뭉툭해졌다. 두꺼운 에나멜, 질긴 식물을 씹기 위해서 에나멜 층이 유인원보다 두꺼워지는 경향들이 있다. 뇌 용량은 처음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결정적으로 또 한번 갈라질 때쯤에는 그때는 좀 커지긴 했다. 그래서 결론으로 보자면 인류라고 보는 그 700만 년 전에 발굴될 화석을 이건 이제부터는 인류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할 때는 가장 큰 게 후두공, 대후두공의 그걸 근거로 봤을 때 직립보행이 시작된 거를 인류라고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과학자들이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건가? 절대적인 법칙 같은 게 있는 건가? 여기서부터 인류계보다 호민이다 라고 하는 거는 해부학적 관습에 가깝다. 그냥 합의한 거라는 거죠. 절대적인 기축이 물리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분자생물학은 언제인지 정확히 모른다. 시간표는 제공한다. DNA를 보면 이때쯤 갈라졌겠구나. 하지만 DNA가 변형되기도 하고, 그리고 진화 자체가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다. 어느 날 갑자기 침팬지가 인간을 낳는 게 아니라 수만 년에 걸쳐 아주 조금씩 쌓이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유인원이었고 오늘부터는 인류다 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예를 들면 말과 당나귀가 노새를 낳았는데 노새가 오늘부터 불임인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출산도 했다가 이게 점점 유전적 격리가 심해지니까 더 이상 출산이 안 되는, 뭐 이렇게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로 진행된다는 점 때문에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의적인 기준이다. 인류 계보라고 하는 것이 과학자들이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직립보행, 작아진 송곳니 이런 것을 기준으로 약속한 것이다. 뭐 이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합니다.